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이 코인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고요. 지난 시장에 이어서 이번엔 또 어떤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지, 자,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까지 간단하게 보고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코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자, 전체 금융시장의 유동성 역할을 하는 것은 M2이다. 그래서 이 M2, 자, 이 통화량이 시중에 풀리는 물량들이 되게 많아야 그만큼 금융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거품이 낀 상태로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현재는 상승 대비해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M2, 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 이 크립토 시장 안에서는 자,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랜딩 프로토콜, 뭐 디파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결국 이 디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 크립토 시장 맛 안에서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은행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국 거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하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KBS에서 하던 거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일단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 전체 금융시장 안에서 빚은요, 은행이 만듭니다. 자, 은행 시스템의 오류 기억나시죠? 자, 누군가는 대출을 갚게 되면요, 누군가는 대출을 못 갚는 게 시스템의 오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조금 어려우시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은행에 1억을 대출을 받게 돼요. 그러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0%인데 지금 예전에는 처음에 1900년대 중반 초반부터 해서 10%로 지급 준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B라는 은행에 A라는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아서 B라는 은행에 1억을 예치를 해 놓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9천만 원을 자, 지급 준비율 1천만 원 냅두고 9천만 원을 누군가에게 또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누군가가 또 9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뭐 어떤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또 8,900만 원을 또 누군가에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몇 퍼센트인지 계산은 안 해봤지만 90% 이상, 자, 90% 이상의 자금이 자,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자, 1억을 이렇게 해놨는데 나머지 90%, 대략 9억 정도의 돈이 시중에 추가적으로 풀리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자금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대출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갚게 되고 누군가는 못 갚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게 파산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무튼 자,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 안에서는 디파이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결국 이 거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는 이 덱스라는 게 유동성 증가와 레버리지, 곧 거품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보시게 되시면 자, 덱스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겨우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덱스가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거품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점차 커지게 되면 이 덱스라는 게 결국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치는 이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자, 익스체인지 플로우, 자, 고래 스마트 머니의 흐름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 자,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소에 유입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쭈루룩 읽어보게 되면 자, 이더리움이나 자, 스테이블 코인에 자, 어떻게 보면 대형 지갑의 위험 선호도를 자, 가장 먼저 추적하거나 아니면 비스테이블 코인만 선택해서 낮은 캡 축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시장 내에 들어오고 있는, 자, 거래소 내로 유입되고 있는, 자, 이 토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일단 현재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테더가 유입이 되고 있죠.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지금부터 고래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고래들이 물량을 모아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모아가기만 해요. 올리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별 다른 의미로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서 테더가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코인들은 뭐냐면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는 게 물량을 던지는 물량일 수도 있는 거고요. 선박김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거는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엔 좀 그렇고, 나머지 코인들 보이시죠? DYDX, LDO, 뭐 제스미 코인, 스타크넷, 메이커, 체인링크, GMT 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물량이 이제 팔리고 있다. 쉽게 말해서 물량을 던지려고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보시면 나머지 코인들도 보면요, 대부분 물량이 이거는 좀 2200개 정도의 물량을 다른 지갑으로 이동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기에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단발성으로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큰 수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펌핑 크게 나오진 않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이 또 악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물량이 다시 현재 이 주포 지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물량이 지갑 이동했다고 해서 펌핑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다른 것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냥 물량을 모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모아가요. 계속 모아갑니다. 계속 모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굳이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얘네들도 모아가고 있고, 돈 앞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력을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세력의 규모만큼 우리가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럴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제 나갔었던 게 STP죠. 보시면 어떻죠? 이때가 다 물량을 모아갔던 시기이고요. 바닥에서 물량이 이동됐던 시기예요. 이때를 노리면 돼요. 아시겠죠? 이때만 노리면 되고요. 이때 저희도 같이 모아갈 겁니다. 뭐 STP가 될지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아가면 7, 80%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더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보면 오늘 지금 비트가 2% 반등 나오고 있는데,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트맥스 쪽 고래들은요, 보시다시피 57.5K 구간, 그리고 보이시죠? 지금 56K 계속 물량을 받으려고 지금 매수벽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가 2%가량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갭 구간, 하단 구간마저도 회복하지 않는다면, 자, 이거는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갭은 제가 올려드리죠. 그거 수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갭 구간을 만약에 회복하고 다시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 파이넥스 고래들 선물 유입량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 고래들이 많은 이제 또 물량들을 잡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이거는 현재 구간이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 한 4-5가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체크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뭐 아직 여기 위를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실 것도 없고, 이제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불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잠깐 지켜보면서 제가 추천드릴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이 많이 지루하시더라도 분명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도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래도 현금 비중 8, 90% 정도는 남겨두셨더라고요. 항상 뭐 그렇게 믿고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천드릴 종목들 다 체크를 해놓고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은 올라온다고 따라잡을 시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저희는 고래들, 주포들, 세력들 움직임을 그대로 저는 이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현재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또 나왔던 구간이죠.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58, 59K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트맥스 고래들도 거의 이쯤에서 지지 라인 매수벽을 또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번 주 일요일 날 개파락, 월요일 날 개파락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금방 떨어지거든요. 이번 주까지만 좀 관망해보고 안전한 자리에서 저 추천드릴게요.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